I want nobody but you. I want nobody but you. 안녕하세요. 이민자입니다. 공작 정치의 끝판왕 이해찬 사주를 보겠습니다. 그는 공작 정치에 자신감을 보이며 좌파집권 40년의 큰 그림을 그렸던 자입니다. 그는 인상만큼이나 악당입니다. 악인은 악당으로 성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사라는 별명이 있고 또한 국가의 빌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인상이 해골 같기 때문에 해골찬이라는 별명도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사주는 임진년 정미월 정사일 경자시에 해당합니다. 아마도 아들 타령을 했던 시기에 아들이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경자시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미월 4일에 태어나고 정화가 월간 일간에 양토하여 화기가 태왕한 것입니다. 화가 태왕하면 화의 극을 받는 금을 보호하고 경호하는 수가 희신이고 금을 생하고 지원하는 습토가 희신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척점에 있는 금수가 희용이고 그 중에 금이 용신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수는 금을 구하는 약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운에 더욱 기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즉 관은 치료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관, 국무총리, 국회 5선, 당대표까지 확실히 관은 치료를 했던 것입니다. 사주에 화기가 충천하기 때문에 성격이 불같이 급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연지에 진토도 화기운에 물들어 진중의 개수가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사주에 화가 태왕한 반면에 목은 이 사주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주에 목이 없으면 인간에 대한 경계심이 많고 또한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강하고 자칫하면 상대에게 강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급하고 결과주의이며 정서적 소통이 부족한 것입니다. 태어난 미월은 정화가 살행하는 것입니다. 정화는 경금을 만나면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펼칠 무대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주의 능력을 채울 수 있는 운기를 갖고 태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흙수저 출신이거나 스펙을 채울 여건이나 환경을 갖추지 못한 채 자랐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운동권으로 나아가 스스로 스펙을 차버리는 길을 걸어오지만 울로가 받쳐주기 때문에 승승장구하였던 것입니다. 월령 정화는 인위적이고 가공이고 그리고 신금은 완성품이고 결실입니다. 사람들에게 조작질로 선동질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공작 정치만 잘하는 천재라는 것입니다. 특히 미월의 정화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운동권 출신이 좌파 정권을 만나 최고의 출세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만큼 반국가 세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진이라는 괴강의 별은 클레무린이고 꽝처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임수는 금은 암흑세계를 의미하고 진은 이무기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임수는 괴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586 운동권 세력의 몸통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미월의 정화로 태어났기 때문에 양인의 기운을 깔고 있어 성격이 모질고 독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악인의 기운이 넘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월간에 갈고리 같은 정화가 더불어 같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함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장난인지 이런 악인에게 악당으로 출세하라고 임수에 정관을 붙여 관으로 성성장구하게 했던 것입니다. 특히 경금을 시간에 두면은 백갑 인정해줄 도끼까지 갖추게 되므로 모든 관직을 다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사일주는 언변이 청산유수입니다. 마음속에는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파집권 40년을 기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지 사화는 독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원오브 댐인 것입니다. 그의 성정이 얼굴 관상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의 관상은 깡마른 얼굴에 튀어나온 광대뼈, 치기어 올라간 눈썹, 날카로운 눈빛으로 악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은 악으로 성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악인도 한때는 성공하지만 길게 보면 말년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좋다면 자식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정사일주 정미월이면 음인과 양인이 함께 하기 때문에 성급하고 난폭하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 개의 칼을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지가 강하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발이 근성도 있고 승부욕도 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음인이나 양인은 프로가 될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인 것입니다. 월주와 일주가 격각되는 반대 그룹이기 때문에 부모 형제와는 서로 떨어져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식궁에 자수가 임하고 있어 상전으로 대우해야 하는 자식을 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현재 대우는 갑인이고 현재 세우는 계묘입니다. 갑목이 임하면 목생화하기 때문에 태왕한 불에 기름을 붓는 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는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스스로 화액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목은 인사형을 이루기 때문에 목생화를 하지만 많은 조정과 교정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고통을 더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세운의 개수는 관사를 더해주기 때문에 자신의 영향을 과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묘는 묘미 한목을 이루어 목생화함으로 형살에 더욱 부채질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 계묘년에는 행운이 비치는 듯 하다가 사라지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그냥 시골에서 조용히 지내면서 잊혀지는 인물로 사는 것이 순리인 것입니다. 순리를 거역하는 역천자는 망한다는 주역의 이치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대운에는 역마살이 임하기 때문에 운기가 떨어지는 시기에 해당하므로 정보, 통신, 유튜버, 방송에 의존하게 되는데 자칫하면 거짓, 조작, 날조 방송에 쉽게 인연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해차는 거짓 선동질만 하는 좌파 유튜브의 유혹에 빠져 괴담 정치를 확대 재생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세운에도 육해살이 임하기 때문에 죽은 듯이 방콕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함부로 나서면 천운을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설치면 패망을 자촉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향후에 펼쳐질 운을 보면은 영원한 악인으로 역사의 회자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